안녕하세요. 영화비평 중독과 해독입니다. 오늘은 노아 바우벤 감독의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0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에 올라간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이혼 문제를 이 영화는 특유의 감독의 연출력과 엄청난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매우 파급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영화에서 두 배우의 엄청난 연기력을 보면서 분명히 수상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이제 적중을 했었습니다. 자,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제목은 이제 결혼 이야기예요. 그래서 메리지 스토리인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정보 없이 보면서 두 남녀가 서로 사귀어서 결혼에 이르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겠구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두 배우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이혼하면서 각자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대의 치부, 그러니까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을 한다는 얘기는 양육이나 재산 여러 문제에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해서 더 유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상처를 덧내면서 서로 쌓였던 사랑과 미움이 서로 더 분노로 폭발하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서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영화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이혼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니콜이라는 배우인데요. 여기서 니콜은 이제 뉴욕 극단에서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한 찰리인데요. 찰리는 뉴욕 극단의 어떤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감독하고 각본을 쓰고 감독하고 부인이 배우하면서 뉴욕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커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가 시작되면 그들이 마지막 공연을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왜 헤어지는가 또는 왜 사랑했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하나씩 펼쳐집니다. 영화가 처음 시작되면 이제 두 사람이 쓴 상대의 장점을 내레이션을 쭉 읊어줍니다. 부인이 본 남편은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써내려가서 또 남편이 본 부인은 어떤 장점이 있다고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서로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강하게 거부를 해버리면서 이제 변호사를 고용해서 싸우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싸울 때 서로 은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서로 충격을 받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그 두 사람이 같이 만나서 남편이 있는 집에서 부인이 찾아가서 싸울 때 이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요. 꽤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이 아주 강하게 싸웁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디씩 시작했다 그게 감정이 실리고 독한 말을 하고 그 말이 지지 않으려고 서로 말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 라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까지 내뱉고 그리고 남편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싸고 울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라고 웁니다. 정말 좋아서 부인은 LA에서 배우 지망생이었고 꽤 괜찮은 지망생이었는데 뉴욕으로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연극을 보고 남편의 2초 만에 반해서 남편에게 빠져서 결혼해서 거기서 잘 살았던 남편 역시 마찬가지 부인의 매력에 빠져서 살았지만 두 사람이 이제 아주 몹쓸 말까지 하는 관계에 온 그 과정들, 그 상처들을 영화는 오롯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것은 사랑할 때와 헤어질 때가 어떤 것인가. 사랑할 때도 정말 상대가 좋아서 사랑하지만 헤어질 때는 정말 상대가 지긋지긋해서 헤어지는 것이구나. 그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헤어지는 게 정말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영화는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래도 잘 헤어집니다.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는 남편이 다시 LA로 와서 아이를 보고, 그때는 벌써 부인에게는, 전 부인이죠, 새로운 애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LA로 오기 싫다고 하다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UCLA에서 전임이 되어서 LA로 와서 살게 되었다. 이제 그도 그 상처가 아물게 되었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아이가 편지를 읽습니다. 그 읽는 글이 남편이 부인의 좋았던 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때 부인이 남편에게 2초 만에 반했다고 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남편이 눈물을 흘리죠. 결국 영화는 상대가 좋았던 점들을 다시 회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상처를 암으로써 포용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다시 결합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쿨한 자세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면은 정말 원수가 돼서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되는데, 미국은 최소한 그러지 않는 부분.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칼을 들이대고 싸우는 그런 어떤 아픔들, 상처들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좋았는데요. 그 상처들을 너무너무 잘 보여준 게 두 사람의 연기입니다. 스칼렛 요한슨과 아담 드라이버인데요. 정말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울 때는 컷이 되어서 꽤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한 씬일 정도로 압도적인 연기를 보여줍니다. 정말 대단한 연기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런 스칼렛 요한슨과 아담 드라이버 같은 최고의 배우들을, 저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할리우드는 도무지, 디즈니는 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스타워즈나 이렇게 하면 욕을 얻어먹을 건가요? 시리즈물의 소비에서 그 연기를 오히려 죽여버리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재밌게 본 부분이 공간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결혼해서 살았던 곳은 뉴욕인데요. 결국 뉴욕이 아니라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에서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 살았습니다. 그 좁은 곳에서 예술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결국 그 공간이 남편의 어떤 성격이나 취향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부인이 살았던 곳은 LA이고, 지금 와서 살고 다시 영화를 찍으면서 살고 싶은 곳이 LA입니다. 결국 LA는 넓고 판타지적이고 꿈이 있는 도시죠. 그래서 대중적이면서 꿈이 있는 그런 LA와 좁지만은 예술을 치열하게 추구하면서 가난한 맨하탄, 두 개의 어떤 대립구도가 드러나고 있고, 그것들이 결국 영화와 연극의 매체적 차이로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 남편과 부인의 어떤 캐릭터의 특징으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왜 저런 스타일일까를 영화는 굳이 보여주지 않고 그런 장소를 보여주는 몇 개로 그냥 끝내버리는데, 그 연출력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장소가 캐릭터와 어떤 매체와 영화 속에 그려진 특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미국 영화의 큰 힘, 또는 그걸 잘 캐치한 감독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서울의 어떤 특징 또는 다른 도시의 특징으로 했을 때 그렇게 매체와 캐릭터까지 보여줄 수 있는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은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이지 않는가 하는 부러움이 들었고, 어마어마한 연기력을 보여주는 배우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작은 영화까지 영화가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의 영화와 작은 영화까지 같이 하고, 그런 작은 영화를 결코 놓치지 않고 아카데미에 불러서 수상을 하는, 시상을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지금 미국 영화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 힘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 못 보신 분들이 아직까지 계시다면 이 영화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넷플릭스에 가시면은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특정 것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